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무언가와 이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무언가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빼앗기진 않으셨나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라디오, 여기는 이끄입니다. 하나 둘 셋, 큰절. 안녕하세요. 용기와 자신감으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운 예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용기를 내고 있는 씩씩한 민디입니다. 민디. 민디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기다려주신 청디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끄의 15번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저희 15번째 이야기, 나에게 용기가 필요한 순간을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이끄가 엄청난 용기를 얻는 일이 있었죠? 그럼요. 저희 열혈 청디들이라면 이미 보셨을 텐데 이끄 찐팬이신 청디님께서 13번째, 14번째 에피소드를 직접 와우! 한 땀 한 땀 와우! 편집하셔서 티저 영상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내주시면서 이끄 덕분에 항상 힘을 얻습니다. 사람 살리는 라디오 이끄라고 어머나. 보내주셨어요. 말 한마디와 청디님의 정성이 오늘도 이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네, 청디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끄의 찐팬 청디님께 네.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특별히 저희 이끄가 1주년을 맞이하면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지금 아주 열심히 굿즈를 제작하고 있어요. 네. 어디에도 없는 이끄 굿즈 패키지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끄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청디님들께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네. 1주년 특별 이벤트로 네. 다음 에피소드는 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도전할 21일 챌린지에도 약간의 변화를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끄와 청디가 함께하는 21일 챌린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 15번째 에피소드 나에게 용기가 필요한 순간을 업로드함과 동시에 이끄 인스타 하이라이트에 이미지를 한 장 공유해 드릴 거예요. 네, 이미지에는 용기를 내기 전 필요한 행동이나 용기를 내볼 만한 행동들이 적혀 있는데요. 네. 그 이미지를 capture하셔서 21일 동안 배경 화면으로 설정하신 후에 핸드폰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함께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청디와 함께하는 챌린지가 되겠네요. 드디어. 수많은 실패가 우리의 네. 21일 챌린지를 가로막았지만 네. 이끄는 청디들과 함께하는 챌린지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보겠습니다. 우리만의 챌린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챌린지가 되길 바랄게요. 함께해요. 이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지만 관심이 없진 않지만 이끄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부산 거주 5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큰 용기였다라는 말로 시작된 그녀의 이야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5대5 미팅으로 시작된 우리 사이.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온 그는 너무 이상형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땐 몰랐죠. 그가 나를 도망치게 만들이라고는요. 이상형과는 거리가 먼 외모였지만 얘기도 잘하고 재미있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와 저는 미팅 때 짝이 되진 않았죠. 하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미팅이 끝난 후 친구들 몇 명과 모인 자리에서 그의 입담과 재치에 저의 마음이 스르르 열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4, 5년 정도 긴 연애를 하며 시댁에선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지만 친정은 그와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가족들은 저 모르게 그를 집으로 불렀던 적도 있었죠. 저희 모두에게 상처가 된 일이었습니다.
친정에 계속되는 반대로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인 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반항심으로 무작정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그 상황을 피해버린 거죠. 집에서 반대를 하면 할수록 저의 반항심은 커졌습니다. 결혼이란 게 주위에서 너무 반대를 해버리면 반발심에 불이 확 붙는 것 같아요. 결론은 친정이 저의 결혼을 도와준 거죠. 지금에서야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반대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반대는 용기의 원동력이 되었죠. 그렇게 결혼을 허락받고 27살에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 시절, 주먹을 불끈 쥐고 내었던 한 번의 용기는 지금의 딸과 만날 수 있었던 아름다운 결실이 되었습니다. 용기의 결실은 늘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익명으로 날아온 그녀의 용기였습니다. 익명의 그녀에게 이크가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네. 내일도 용기 있게 하루를 살아가시라고, 오늘 밤 아주 평안하고 포근한 숙면 취하시라고, 네. 따뜻하고 온화한 무드 등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립니다. 우후, 너무 좋다. 혹시 예디에게도 용기를 내야 했던 순간이나 경험이 있었나요? 저는 뭐 이렇게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기가 아니라, 네. 용기 내서 먼저 사과했던 일이 떠오르네요. 아, 네네. 다시 또 생각해도 사실 제가 먼저, 굳이 제가 먼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아직도 생각이 되는데 참, 네. 지금도. 하지만 먼저 용기 내어 사과하고 다시 잘 지내보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던 그 순간이 생각나요.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 그쵸.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암묵적으로 졌다는 걸 의미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는 게 이기는 거죠. 꼭 이기고 싶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그 용기 내어 사과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고,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편안했어요. 네, 맞아요. 사과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용기. 많이 용기 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용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사과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계를 더 잘 하고 싶습니다. 네. 이크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엄청 사소한 일인데 비가 엄청 오는 날에 제가 우산이 없어서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지하철역에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어떤 여자분께서 저한테 우산 없으세요? 하면서 씌워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같이 우산을 쓰고 가지는 못했지만 그때 그분이 너무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몇 주 뒤에 비가 오는 길을 걷고 있는데 제 앞에 어떤 분이 비를 맞으면서 가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나. 평소 같았으면 제가 괜한 오지랖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지나쳤을 텐데 저한테 그때 그렇게 용기를 내어주셨던 그 마음을 베풀어주셨던 그분이 생각나면서 저도 용기를 내서 어디까지 가세요?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반응과는 달리 아이고 그분이 어디까지 가는데 왜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나.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그 작은 용기가 또 다른 저의 용기를 만들어내는 걸 경험했고 관심과 호의가 괜한 오지랖이 되어가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봄으로써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제가 하지 않았나 그렇죠.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압류. 그렇죠. 이게 바로 용기의 아주 긍정적인 순환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영향력이죠. 용기의 영향력. 네. 작은 용기가 때론 세상을 바꾸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처럼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청디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로 많은 분들이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 덕분에 저희 풍성한 이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같이 외쳐볼까요? 청디들의 이야기를 들려서! 안녕하세요. 전 결혼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유부입니다. 이상형 정반대였던 사람을 만나 연애하면서 셀 수 없는 용기가 매번 필요했고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용기는 남들이 말하는 부정적인 현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나오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신도 사역자, 나보다 10cm 키가 크고 온유하고 외국에서 자란 사람을 기도했다가 사역자, 5cm 키가 크고 안에 화가 많으며 아이고. 토종 한국인을 만난 것부터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안 맞고 다르고 온갖 부정적인 말을 덧붙이고 싶을 만큼 아니었던 만남이 네.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면서 연애하게 된 것이 첫 용기이고 끝까지 가져야 할 그 사람에 관한 안목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 그러다 보니 1년 넘게 만남을 이어가던 중 작년 말쯤 결혼이란 말이 친정 아버지 입에서 나오게 된 후 그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결정났습니다. 상견례, 예식장, 스드메 등등 내 삶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보게 된다면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나라도 나를 위해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용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네. 또한 재정도 제 머리로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그린 마이너스도 하나님께서는 줄 하나 그어주시면 플러스가 된다는 믿음 하나로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시댁 집안 어른들께서도 저희의 결혼 준비 과정과 결혼식 당일 분위기를 보시곤 다르다 라고 표현해 주시더군요. 저희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낸 용기의 결과, 즉 열매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는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일하게 된다고 전 믿어요. 남편과 제가 각자 하나님과의 교제에 소홀해지면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와. 용기는 여러 방면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도 결혼한 후에도 특히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부부가 발견한 것은 각자의 쓴뿌리가 정말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자신과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 사탄의 거짓말 등등 이 힘들고 아픈 것들을 인지할 때 직접 마주하고 회개와 용서, 다시 말해서 내가 용기를 내야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쓴 뿌리들이 부부 사이에서 더 이상 작동되지 않도록, 안 좋은 열매들이 남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쓴 뿌리가 나중에 생길 아이에게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어주신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저 자신을 만들어가길 선택합니다.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나의 존재 또한 알아가며 한없이 넘어뜨리려는 현실에 맞서 싸우는 용기의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와, 너무 멋있네요. 그러면 이제 보내주신 청디님, 유부 청디님께서 저희보다 이제 결혼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그죠? 와, 진짜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성숙함과 너무 멋있어 보여요. 사연 한편으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은데요. 저희 이끄도 우리 유부 청디님의 용기의 결실이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용기내어 사연 보내주신 유부님께 네. 수제 비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비누는 소모품이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forever. 자, 우리 다음 사연은 민디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끄 DJ님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오늘은 나를 용기 내게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보다 어렸을 때 저는 감당하고 싶지 않은 상황은 피하려고 했어요. 사람들과 의견을 부딪히며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싫어 그저 웃고 조용히 상황만 살피며 내 의견을 좀처럼 내세우진 않곤 했어요.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데 자꾸 회피하다 보니 불만이나 화가 점차 쌓이더라고요. 애써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너무 싫어지고 생각만으로도 지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생활을 거듭하면서 배운 점 하나는 여러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고 나와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취향이나 감정을 소신 있게 말하는 게 더 매력적이란 사실이었습니다.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는 소위 호구가 되지 않고 나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은 언제나 제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이제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나를 어필하고 소리내는 것에 주저없이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연의 청디님은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자체가 용기를 낸 순간이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정말 이 청디님도 있는 모습 그대로의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소신이나 가치들을 꼭 지켜나가시기를 저희가 또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용기를 내어주신 청디님께 특별히 자신을 보호하는 힘을 더 단단히 기르시라고 단단히 손 소독제 보내드립니다. 네, 바로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 글을 더 열심히 구독해야겠다고 다짐하는 한 청년입니다. 갓 수능을 치고 나서 그간 고향에서 떨어져 생활해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부산 소재의 대학 입학은 너무나 파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와우. 수시로 넣었던 다른 대학들은 다 떨어지고 재수를 해야 할지 부산으로 가야 할지 너무나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이제 막 20살이 되는 저에게는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특히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그 먼 곳을 혼자 가냐고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고 주위 친구들 역시 재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제가 공부하고 싶은 전공은 학교에 네임밸류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도도 정말 많이 하고 주위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한참을 찾아보다가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400km 가량 떨어진 곳에 혼자 가보겠다고. 와우. 부모님께 먼저 그 결단을 나눴을 때 반응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꼭 부산에 가겠다고 고집 부린다면 경제적 지원을 하나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어머니께서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긴 했지만 아쉬워하는 기색이 보였고요. 주위 친구들도 굳이? 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떠밀리듯이 가는 마음이 컸어요. 정말 부산에 가는 게 맞는 걸까 생각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감동이 온 것은 부산에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였고 가족이나 친구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타지 생활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어쩌면 이후의 삶에서도 이렇게 극적인 일이 일어날까 싶을 만큼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는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부산으로 혼자 오게 하신 것은 가장 선한 방법이었을 거란 확신이 듭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했지만 하나님과 또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2020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를 부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결단한 기간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도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을 텐데 그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네. 것 자체가 용기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정말 20살에 음, 할 수 있는 음. 가장 음, 용기를 낸 음, 선택? 결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 정말 부탁하신 것처럼 저희 음. 이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너무 하고 싶어요. 열정 뿜뿜하는데요. 음, 용기를 내는 게 사실은 어렵지만 용기를 낸다는 것 자체로 음. 이미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저희가 선물 보내드려야겠죠? 네, 청디님의 자취생활을 응원하며 네, 거침없이 세안하시라고 세안밴드 시원하게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 진짜 이번에 진짜 사연이 많죠? 네, 맞네요. 오늘 사연데이. 저희가 진짜 많다고 했죠? 못 믿었죠? 저희는 보내면 다 올려요, 사연. 네, 그럼 마지막 사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크에크 이크 여러분, 날마다 라디오만 듣다가 사연을 보내고 싶은데 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계속 못 보내다가 이번에 용기라는 주제에 맞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는 김익명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익면씨. 인명씨 아니고요. 김익명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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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서 혼자서 많이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취준을 준비하면 누구나 그렇듯 혼자서 준비하게 되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하시며 영향력과 용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기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2가지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호.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도움받기였습니다. 저는 자소서를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었는데 온라인에서 어떤 분에게 자소서 첨삭을 받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저의 자소서는 너무나 형편이 없는 상태였죠. 자소서 수정을 1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고치고 또 고쳐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2번째는 봉사활동 나가기였습니다. 알바도 계속 구해봤지만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봉사 시간이 필요 없는 취준생이 봉사 시간을 100시간 넘게 받았지만 봉사를 통해서 제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도움을 많이 받은 시간들이었어요. 이게 왜 용기인가 싶으셨죠? 저도 용기라고 하면 불의에 맞서는 엄청 씩씩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지만 제가 결단했던 2가지를 실천할 때 누군가는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성향과 성격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며 내심 알고 있었던 제 자소서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과 낯선 장소에 혼자 봉사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들이었어요. 이 2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맺힌 열매는 취뽀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도 못한 장소로 부르심을 받아서 최근에 직장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정말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지만 용기를 내면 그 열매가 반드시 맺힘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제가 더 용기 내면서 누군가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이끄님들 응원해 주실 거죠?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연하죠. 와, 진짜 멋있다. 오늘 저희 주제랑 너무 찰떡인 사연인 것 같아요. 찰떡이었어요. 용기 내어 써주신 사연이 이미 저에게 큰 도움과 위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또 진심으로 취뽀 열매를 맺으신 청디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취뽀 기념으로 우리 청디님께는 볼 때마다 이과 용기를 떠올리시라고 깜찍한 볼펜 보내드립니다. 와, 네. 지금까지 총 4편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청디님들 모두 정말 용기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용기는 결국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저희도 이 글을 통해 엄청난 용기를 얻고 있는데요. 우리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겐 또 다른 용기가 되고 우리의 작은 용기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매일매일 기적을 일으키길 이끄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끄 이끄였습니다.